오늘 마지막 수업 35페이지. 선생님이 준 교재 35페이지에 있는 실전 유형 문제, 이걸 풀면서 총정리를 하도록 하자. 155번.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을 찾아라. 이산이라는 말 뜻은 어떤 뜻이에요? 셀 수 있는 거지. 확률 변수. 확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1번 어느 학교 학생들이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가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네요. 그지? 이산 확률 변수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지난달 한 달 동안의 대전의 기온이야. 기온은 연속 확률 변수지. 이산은 셀 수 있는 거고 연속은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셀 수 없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지리산에 있는 나무의 높이. 나무의 높이도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기 때문에 이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보면 돼요. 4번 서울발 부산행 비행기의 비행 시간. 비행 시간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고. 5번 어느 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의 몸무게.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몸무게도 변하잖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이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1번 어느 학교 학생들이 태어난 달 1번이라고 보면 되지. 그 다음에 156번 마이너스 1, 0, 1, 2가 각각 적힌 공 4개에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두 수의 곱. 이게 뭐예요? 이게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확률을 구하는데 뭐예요?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보자. 자, 뭘 만들어야 돼?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야 되겠지.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체크를 해놓고.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뭐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두 수의 곱이다. 그러면 공이 4개가 있는데 거기 적혀있는 게 4개의 숫자지. 근데 거기서 2개를 뽑아서 곱한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뭐냐? 사시이겠죠? 6가지가 나온다. 순서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1과 0을 꺼낼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1을 꺼낼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2를 꺼낼 수 있어. 뭐 이거 바꾸는 건 의미가 없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0과 1을 꺼낼 수 있고 0과 2를 꺼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1과 2를 꺼낼 수 있다. 그러면 2가지 공을 꺼낼 수 있는 경우가 총 6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걔네들을 곱하는 거지, 숫자를. 그럼 얘 곱하면 0, 마이너스 0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2 있고 0, 0이죠. 그 확률 변수를 뭘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2가 될 수 있죠. 두 수의 곱이 확률 변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는 총 6개 중에서 몇 가지야? 하나밖에 없네. 1과 2를 꺼냈을 때.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죠. 요게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을 선택할 때가 이게 또 6분의 1이죠. 0은 몇 가지야? 0과 2, 0과 1, 마이너스 1과 0을 꺼냈을 때 모두 다 0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6개 중에 3개죠. 6분의 3. 그리고 두 수의 곱이 2가 나오는 건 1과 2를 꺼냈을 때니까 얘는 6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확률이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뭘 찾아야 돼? 확률 변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범위에 속하는 확률 변수는 0과 2.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이지.
그래서 뭐 구해야 돼? 확률 변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일 때와 2일 때의 확률을 더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줘.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 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합시다. 자, 이항분포가 나오면 뭐였지? 우리 한번 써봅시다. 자, 이항분포 b로 표현하고 전체 시행한 횟수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시행했을 때 만족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근데 기준이 뭐야? x가 기준이죠. x는 0부터 50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n 50이고 n은 50이고 그다음에 p가 뭐겠어? 5분의 1이겠죠. 자, 우리 그럼 이항분포가 시행횟수 50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뭐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죠?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어요. 평균은 뭐였어? n 곱하기 p. 분산은 뭐였어? n 곱하기 p 곱하기 q. 근데 q는 뭐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에서 p를 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이 50이고 p가 5분의 1이니까 평균은 1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5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죠. 이거 얼마가 나와? 8이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를 나눕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럼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8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n,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가 p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평균 뭐예요? np. 분산 np q. 근데 q는 뭐다? 1-p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근호 루트를 씌운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반드시 너희들이 집에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나서 이제 선생님 피드백을 듣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8번)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할 때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확률 분포표를 만듭시다. 자,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되지? 자, 5개의 동전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동전이 앞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거듭 제곱이고 뒷면이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죠. 근데 이거는 5-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x는 어떻게 돼? 0부터 5까지. 자,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를 뭘로 놔야 돼요? x가 0, 1, 2, 3, 4, 5인데 0, 1, 2, 3, 4, 5가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금액이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0. 한 개 나올 때 100원이고 두 개 나올 때 200원, 300원, 400원, 500원까지 해야 되겠지.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5C 0,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5제곱. 그러니까 얘는 32분의 1이 될 거야. 5C 0이 1이기 때문에. 그다음 얘는 자, 그럼 결국 뭐예요? 2분의 1의 5제곱 그리고 5C1이기 때문에 32분의 5죠. 그 다음 얘는 32분의 자, 다음 건 뭐야? 5C2죠? 5C2의 2분의 1의 5제곱 그러면 32분의 10이야. 그 다음 얘는 5C3 얘도 똑같이 5제곱이겠지. 5C2가 10이고 5C3은 얼마예요? 얘도 10이죠. 그러니까 32분의 10. 5C4는 5니까 얘는 32분의 5. 그다음에 5C5는 1이니까 32분의 1. 자,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32분의 30이니까 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합계가 됐죠? 자, 이게 확률 변수와 그다음에 확률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 확률 변수와 그다음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선생님이 계산을 해놨어. 250이고 분산은 12,500이에요. 이건 이제 너희들이 계산을 하면 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159번.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뭐였다? 그래프의 넓이. x축과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거 가지고 풀면 돼. 자, 0부터 3까지가 확률 변수네요. 범위가 나와 있고. 자, 여기 a인데 a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자, 뭘 찾아라는 거야?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a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확률 변수가 0부터 3까지고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때 자, 이렇게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확률이니까.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 높이가 a죠. 따라서 3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1이 돼요.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3분의 2가 나오지. a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죠. 자, 그럼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뭐냐면 요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확률 변수가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우리가 a가 3분의 2인 걸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0부터 2까지를 나타내는 요 식을 한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을 합시다. 요거를 표현하면 확률 변수 x가 0부터 2까지는 어떤 식이에요? 2,3분의 1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3분의 1x가
기울기 원점과 2,3분의 1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3분의 1 x죠. 원점 지나니까. 그 다음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얘는 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그리고 3,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를 넣으면 3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확률이 1부터 2까지. 그러면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은 얼마야? 3분의 1이네. (2를) 넣었을 때 당연히 3분의 2겠죠. 그러니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 확률은 자, 이 사다리꼴 넓이니까 밑변 3분의 2, 높이 3분의 1. 얼마예요? 얘가 더하면 1이니까 확률이 2분의 1로 나오면 되겠지. 답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60번. 감귤나무 만그루를 재배한 어느 가수원의 나무 1%당 감나무 수확량은 평균이 30. 자, 정규분포 갑니다.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1.5예요. 자, 그럼 정규분포가 평균과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가수원의 감귤나무 중에서 감귤 수확량이 34.5kg 이상. 자,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34.5 이상. 이 확률을 구하는 거지. 자,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가야 돼. Z로 바꿔야 되겠지. Z로 바꾸는 건 뭐였어? Z는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죠.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뭐다? 표준화하는 거다. 표준화한다는 건 뭐야? 평균이 뭘로 가? 평균이 0으로 가. 분산은 몇으로 가요? 1로 가는 게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가 했었어. 자,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다시 짚어봅시다. 자, 표준화 시키는 게 Z가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 자, 근데 이 공식을 쓰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ax 플러스 b. 확률 변수가 x가 아니고 ax 플러스 b일 때 우리가 평균은 뭐였어? 자, 이렇게 나오죠? a의 2x 플러스 b가 되고, 그다음 분산은 자, x 확률 변수 x 앞에 a가 있을 때는 a 제곱에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절대값 a 루트 vx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지. 자, 요걸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해주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자, 시그마분의 1도 상수고 시그마분의 m도 상수니까 시그마분의 1 x에 대한 평균 그리고 시그마분의 m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야?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기호로 뭘로 나타냈어요? 얘를 문자로 m으로 나타냈지. 따라서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얘가 0이야. 무슨 얘기예요?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분산도 봅시다. 자, 그럼 얘가 이제 x 확률 변수 x 앞에 시그마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확률 변수 x의 분산이죠. 근데 분산은 뭐였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기억나요? 자, 확률 변수 이거 자체는 나와 있네요. 시그마 제곱이죠. 우리가 정규분포를 어떻게 따라가? 정규분포는 평균 그리고 분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시그마가 얘가 표준 편차였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분산 자체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1로 간다.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거 분산이 뭘로 간다? 1로 간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Z로 바꿨더니 어떻게 바꿔야 돼? Z로 바꾸는 거는 확률 변수가 34.5인데 거기서 평균이 30을 빼고 분산이 1.5, 표준 편차인 1.5로 나누는 거지.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5분의 4.5네요. 그래서 10분의 45를 15분의 10으로 나누는 거죠. 곱하는 거죠. 3이 나오죠. 그래서 뭐야? 확률 변수 Z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여기 표가 안 나와 있어, 문제에서. 근데 그 확률 정규분포 표를 보면 여기서 이제 Z가 3 이상일 때 확률이 여기 이게 표가 있죠. 0부터 그래프를 보면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이지. 그리고 Z죠. 그럼 여기서 3이야, 3.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 3일 때 확률이 뭐냐? 여기서 이거 이제 표에서 보면 0.49 이렇게 나와요. 0.4997.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0부터 3까지가 0.4987이라는 거예요. 뭘로 나와야 돼? 0.5 절반이니까 이게 0.5이죠. 확률로 따지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0.5에서 0.4987을 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0.0013 0.4987 되지? 9987이면 4987이야. 그래서 0.5에서 0.4987을 빼면 0.0013 넘어갈게요. 그다음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자율학습 참여율은 60%라고.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5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게 뭐냐면 이항분포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잘 결정을 해야 돼. 자율학습 참여율이 60%. 그럼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100분의 60이니까 사람 한 명당, 학생 한 명당 자율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3인 거죠.
근데 몇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150명을 임의로 뽑았으니까 자 n이 150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 학생에 대해서 자율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 항분포를 결정하면 150, 5분의 3이라는 게 나와야 돼. 자, 그럼 150,5분의 3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뭘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정규분포로 갈 수 있지. 정규분포는 뭐였어요? n과 p. 그래서 자, np는 150 곱하기 5분의 3 90이 나올 수 있겠죠. 평균이 90이고 그 다음에 npq 15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90 곱하기 5분의 2를 하면 36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6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분포 바꿨지. 평균이 9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그러면 자율학습을 한 학생이 84명 이상 그래서 무슨 확률이야? P 확률을 계산할 건데 확률 변수 X 자율학습 한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자. 자 거기 문제 교재에는 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는 문제 풀면서 좀 참고해서 알려줄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을 계산하면 정규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x를 z로 바꾼다. 그럼 확률 변수가 100이니까 102에서 평균 90을 빼고 뭘로 나눠요? 분산으로 나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84니까 84에서 90을 빼고 분산 6으로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z는 6분의 12니까 2보다 작거나 같고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한번 내가 여기다 그려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교재에 표가 빠졌어. 선생님이 표를 찾아왔지. 자, 0부터 어떤 값까지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 그 다음에 1.5, 2.0, 2.5. 아까 3도 있었지? 3까지만 내가 표현해서 써줄게. 1.0은 0.34였어. 1.5는 0.433. 2.0은 0.477. 2.5는 0.4948. 3은 아까 0.4987. 자, 이걸 토대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표준화 시켰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Z가 되고 평균이 0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에?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즉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0을 기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건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은 거죠. 그래서 0부터 1, 0.34x. 그리고 0부터 2까지. 0부터 2는 0.477.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0.3413에서 0.477을 더해주면 된다. 계산하면 0.5, 8, 1, 8, 0.8185가 대략 한 81%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잘 기억하세요. 쌤이 이걸 다 풀어줄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과제로 하면 되니까 이제 개념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앞에서 풀었으니까 됐으니까 쌤이 짝수번만 풀도록 할게. 자, 뒤에 있는 짝수번 일단 162번을 하겠습니다. 숫자 1, 1, 2, 3이 각각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자, 크기가 2인 게 나왔네. 표본의 크기가 2. 자, 복원 추출이지? 그러면 얘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그때 설명했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였어요? 표본의 크기 분의 분산. 그지? 표본의 크기 분의 원래 모분산이지 모분. 왜? 원래 정규분포가 모평균과 모분산이에요. 모는 어미 뭐야? 처음 걸 찾는 거지. 모평균, 모분산.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은 표본의 크기 분의 그다음에 모분산.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죠.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표본 평균이라는 게 뭐야? 표본의 크기가 n이면 우리가 전체 모든 표본 중에서 n개를 뽑는 거죠. 자, n개를 뽑아서 n으로 나눈 게 이게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하면 이건 모평균과 같다. 그건 내가 저번에 표를 그려서 보여줬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을 하면 얘가 뭐였어? n-1분의 표본. 표본에서 뭘 찾아야 돼? 표본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n개의 표본의 평균을 각각의 표본 n개의 표본에서 편차를 계산해서 제곱해서 더합니다. 근데 이게 이걸 계산하면 뭐가 같다? 모 분산이랑 같아지는 거지. 아, 모 분산. 그래서 n-1로 해주는 거는 모 분산과 같아지기 위해서 n에서 1을 뺀 거예요. 선생님 이거 복잡해서 증명은 따로 하진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표본의 뭐예요? 표본 평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여기다 놓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할 때 얘가 결국 이 값이 어디 또 뭐랑 똑같냐면 모 분산이랑 똑같아진다는 거. 이것도 좀 잘 기억하고. 참고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갑시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표본의 크기가 2야. 그래서 복원을 추출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근데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되겠지. 전체에 대해서. 자, 1과 1과 2와 3이 적힌 4개의 공의 주머니니까 공을 꺼내서 지금 공에서 있는 숫자가 1과 2와 3이니까
확률 변수 뭐가 될 수 있어? 1, 2, 3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공은 4개 중에 2개가 있는 거고 2는 4개 중에 하나 있고 3은 4개 중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읍시다. 평균을 계산하면 4분의 7이죠. 분산을 계산하면 얘는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4분의 제곱해서 곱하면 2, 4, 9 여기서 평균의 제곱인 4분의 7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5죠. 거기서 16분의 49를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 살펴볼까요? 16분의 11이 나와요. 자, 그래서 뭘로 가는 거야? 정규분포로 따지면 평균은 4분의 7로 가고 그 다음에 분산은 16분의 11로 가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게 정규분포인데 우리가 이제 복원 추출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걸로 갑시다. 자,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모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그랬으니까 4분의 7로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원래 모분산이 16분의 11인데 표본의 크기 n이 2기 때문에 요 공식을 그대로 가야 돼. 그럼 n분의 vx니까 얘는 16분의 11을 2분의 1로 나눠야 돼요. 2분의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뭐야? 표본 크기 2에 대한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면 되지. 답이 나왔네요. 따라서 평균은 4분의 7, 분산은 32분의 11,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4루트 2분의 루트 11이니까 유효하면 8루트 22가 됩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됐죠? 이 공식도 잘 기억을 하자. 짝수번 풀기로 했으니까 64번으로 갑시다. 어느 이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2cm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64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그 길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25cm였다. 이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길이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자, 신뢰 구간 99%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z에 대한 절대값이 2.58이죠. 이게 뭐였어? 이게 0.99였어. 이건 표현 안 나왔지만 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신뢰도 99가 나올 수 있는 z는 2.58.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58부터 마이너스 2.58.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평균 0을 기준으로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넓이 얘가 거의 99 100분의 99니까 1에 가깝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확률이 0.99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신뢰도 구간이 나왔어요. 99%가. 자, 딱 봐봐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을 때 그냥 표준 편차가 2인 것만 주어졌으니까 원래 모평균을 모르는 거지. 근데 얘가 표준 편차는 주어져 있어요. 2의 제곱 분산으로 표현을 해줍시다. 자, 근데 표본의 크기가 64예요. 그러면 아까 썼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로 해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리고 분산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분의 5분산이 가야 되니까 얘가 8분의 2 전체 제곱이랑 같으니까 4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의 제곱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16분의 1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4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지금 얘에 대한 거를 실내 구간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Z가 2.58부터 마이너스 2.58까지 나와야지만 99%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Z가 뭐였어요? Z는 지금 얘가 지금 이걸로 가야 되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M,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지금 여기가 16분의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분의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자, 원래는 표준할 때 뭐였어? 그냥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었는데 얘는 표본 평균으로 가야 되고, 그지? 그럼 얘는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Z를 바꿀 겁니다.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4분의 1이야. 4분의 1분의. 자, 표본 평균이 얼마야?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그 길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25cm. 그러니까 얘가 25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64마리의 물고기를 잉어를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쟀더니 25라는 얘기야. 그럼 25에서 뭘 빼야 돼? 모평균이 뭔지 모르니까 모평균. 모평균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얘를 빼야 되죠. 그게 2.58 마이너스 2.58. 자, 그래서 뭐의 범위를 구하는 거냐면 M 모평균의 범위를 계산해 주는 거죠. 공식이 있었지만 풀어서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M은 지우고 자, 25 플러스 2.58 곱하기, 자, 분산을 곱해줘야 되겠죠? 표준 편차를 4분의 1 그리고 25 마이너스 2.58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정리.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평균은 어느 구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자, 얘가 25 계산하면 4, 6에 24 4, 4, 16 4, 5, 20 그렇죠? 0.645네.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25.645보다는 작거나 같고 24.355
24.355보다는 크거나 같고 25.64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 길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목평균이. 그 평균의 값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다. 거의 뭐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그다음 166번 한번 해봅시다. 원점 O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정피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자 홀수에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진 거야. 그럴 때 전피의 x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x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딱 보면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냐? 일단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이제 그냥 x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주사위 넣었을 때 2분의 1이고 짝수도 2분의 1이에요. 자,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지?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이 x, 홀수가 나오는 횟수가 y라고 하면 총 10번을 던졌기 때문에 x와 y 합이 10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움직인 그 거리를 보면 홀수가 나오면 3만큼 가고 짝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2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홀수가 x번 나올 수 있잖아. 홀수를 x로 합시다. 짝수를 y로 하자. 그러면 홀수가 x번 나오면 3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고 짝수가 y번 나오면 왼쪽으로 2y만큼 움직인 거죠. 자, 얘가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를 문자가 지금 x와 y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바꿀 건데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x라는 게 뭐가 기준이에요? 홀수가 나온 횟수가 x이기 때문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요? 0부터 10까지 x가 가능하겠지? 그죠? 그러면 확률 변수를 x로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바꿔요? 3x 마이너스 2의 y 대신에 y는 10 마이너스 x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10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그러면 5x 마이너스 20이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기준이 뭐냐면 홀수가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번을 시행했단 말이야.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뭐가 생각나야 돼? 이항분포가 나와야 돼. 뭐 b 전체 횟수가 10번.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였을 때 2분의 1. 그래서 홀수가 나올 횟수가 x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뭘 찾아야 돼? 평균과 분산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MP 얘는 뭐야? MPQ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5죠. 얘는 2분의 5죠.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홀수에 나오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로 가면 평균이 5고 분산이 2분의 5라는 거예요.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5x-20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되죠. 앞에서 다 배웠잖아. 공식 쓰면 돼. 얘는 5의 x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20. 얘는 5의 제곱에 x에 대한 분산을 곱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다 구했다고. 자, 평균은 5요. 분산은 2분의 5. 넣어주면 끝이다. 자, 5 나왔어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2분의 5. 2분의 120. 됐죠? 자,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확률 변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잘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8번으로 가요. 정규분포 평균이 5고 분산이 4분의 225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225인 이미 추출을 했어. 그때 표본 평균이 6 이상인 확률을 계산해라. 뭐 이건 너무 쉽네. 그냥 바로 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일단 이건 정규분포고 표준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로 가면 뭐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평균은 5로 갈 거고 얘가 뭘로 가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225니까 5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5,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자, 표본 평균이 6이니까 6에서 모평균 5를 빼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까 표준화하는 거 알려줬어. 그래서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라. 아까 표가 아까 지워졌네. 그러니까 2가 얼마였지? 자, 2까지 확률이 다시 볼게요. 0.477. 0.4772.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쪽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평균 기준은 0.5인데 여기가 0.477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0.028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이제 앞으로 풀 문제가 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만 잘하고 외워두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70번 합시다.
자, 모평균 m 그리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1과 n2예요. 신뢰도 95%.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각각 L과 2L입니다. N1에 대한 신뢰 구간을 L이라고 하면 N2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L이 된다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2분의 N1의 값을 계산하는 B를 계산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풀기 전에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신뢰 구간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다시 정리하면 정비했을 때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였고 Z의 절대값이 2.58 얘가 0.99였어요.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을 보면 아까 어떻게 했지? 자, 지금 이 Z인데 신뢰 구간은 모평균을 모를 때 우리가 Z가 뭐였어?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모평균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모평. 자, 이게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대로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정리한 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의 범위가 표본의 평균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에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뺀 거. 자, 얘가 신뢰 구간이야. 그지? 이게 뭐예요?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라고 했어. 그럼 2.58도 마찬가지죠. 2.58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96이 2.58로 바뀐 것 뿐이야. 자, 이거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9%다. 표본의 크기가 n일 때지.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95%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얘를 빼면 자, 표본 평균은 없어지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도 95%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문제 보면 1.96과 2.58은 주어져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2로 될 수도 있고 3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표본의 크기가 n1과 n2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근데 신뢰도 95%니까 뭘로 가야 돼? 1.96으로 가야 되겠네. 그럼 L부터 구해봅시다. L은 뭐예요? 자, 표본의 크기가 n1이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로 가면 되겠지. 2L은 뭐야? 2L. 2L은 표본의 크기가 n2일 때야. n2일 때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제곱 n2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L분의 2L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원분의 시그마 분의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2분의 시그마. 그러면 결국 b가 2가 나왔다는 얘기네. 다 지워지고 따라서 뭐야? 자, 루트 n1 분의 루트 n2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n1분의 n2는 4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실내 구간의 길이까지. 실내 구간 1.96 95%, 2.58 99%. 실내 구간의 길이 두 개. 그럼 이 진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172번 합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AB의 값을 계산한다. 이거는 뭐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얘는 AX죠. 잠깐만, AX가 아니잖아. BX 플러스 A네.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B제곱 VX가 64. 너무 쉽다, 그지? 그럼 얘가 9니까 9A 플러스 B가 29고, 자, VX가 뭐야? 16이니까 16 B제곱이 24. 당연히 B는 그냥 2로 나오죠. 자, B가 2니까 9A 플러스 A는 29, A는 3이죠.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자, 지금 문제 봤더니 뭐 다른 건 좀 무난하네. 175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짝수로 말로 했더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것만 선생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책은 어려운 문제 별로 없어. 무난하게 선생님이 좀 책을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NP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예요? 지금 얘가 횟수가 n이고 그다음 확률이 p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질량 함수 뭐예요? n 컨비네이션, 자, 확률 변수가 x라고. 그러면 확률이 p니까 p의 x제곱이고 q의 n-x 제곱이 되겠죠.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지. x는 뭐부터 0부터
n까지. 이걸 딱 파악을 해놔야 돼. 그러면 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확률 변수 x가 1일 때 확률이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이 20배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식이 나와야 돼. 여기다 대입을 해야지. 자, 확률 변수 x가 1인 거는 nc1 p의 1제곱 그 다음에 q의 n-1제곱이 돼야 되겠죠. 는 자, x 확률 변수가 0인 확률 근데 앞에 29 그래서 20 곱하기 nc0 p의 0제곱 q의 n-0제곱. 자, 정리합시다. nc1은 n이니까 n 곱하기 p 곱하기 q의 n-1제곱. 자, 근데 q를 뭘로 바꿔야 돼 우리가? pq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q를 1-p로 바꿔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q 대신에 1-p의 n-1제곱은 자 20 nc0은 1이죠? 그럼 뭐만 남아? p의 0제곱도 1이니까 자 q의 n제곱은 1-p의 n제곱.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n은 그대로 있고 n-p의 n제곱이고 n-p의 n-1제곱이니까 양변을 1-p의 n-1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np가 남지 여기는 20 곱하기 1-p만 남아요. 그런데 나와봤더니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3분의 20이다. 근데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np죠, np. np가 3분의 20.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p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나왔니? 그래서 n은 10이다. 자, 다 나왔죠? 그래서 n은 10, p는 3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이항분포가 나오면 확률 질량함수가 뭔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몇 개만 더 풀어주고. 백 183번을 봅시다. 뭐 그냥 무난하게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183번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700. 자, 정규분포 가는 거지. 평균이 700.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물건 600개를 생산했어. 근데 물건의 무게가 695g 이상이면서 705g 이하인 물건이
요거 생각해야 돼. 지금 얘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700이라는 건 물건의 무게에 대한 평균이죠, 한 개. 그리고 이것도 그 물건 무게에 대한 뭐예요? 표준 편차지. 그럼 물건 무게가 695 이상 705 이하인 물건이, 그러니까 600개 물건 중에서 이 무게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252개 이상, 258개 이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해요. 자, 옆에 표 있죠?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건 600개를 생산했는데 이 600개가 표본입니다. 표본 600개. 지금 물건 한 개에 대한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와 있어. 근데 물건을 여러 개 다 생산할 수 있지만 600개만 딱 생산했을 때 요거 이상 요거 이하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 무게 사이에서 있는 물건이 600개 중에 요거 이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항분포로 계산을 해요. n이 뭐냐면 물건 600개가 n이에요. 그럼 p가 뭐냐? p가 뭐야 그러면? 확률이잖아. 무슨 확률을 계산해야 돼? 자,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요 무게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 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럼 요 범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냐? 이 표를 가지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자, Z로 바꾸면, 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분의 695 확률 변수에서 평균이 700. 10분의 705에서 700을 빼는 거죠. 자, 그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요? Z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0.5겠죠. 자, 이거를 아까 그 표를 가지고 이게 확률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이 확률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가지고 p 값을 알아내는 거죠.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표 봤더니 거기에 0.5는 0.2야. 0부터 z까지. z가 0.5일 때 0.2죠. 자, 0부터 0.5까지가 0.2니까 얘도 0.2겠지. 대칭이니까. 따라서 확률이 뭐냐면 0.4야. 즉 5분의 2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찾았기 때문에 n이 600이고 p가 5분의 2예요. 자, 뭘로 가야 돼? 이항분 보니까 b. 자, 물건을 총 600개를 만들었는데 그 600개 물건 중에서 이 무게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개당 5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지.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뭐 해야 돼? 이 무게에 대한 뭘 찾아야 돼? 정규분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한 번 더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러면 평균은 240이네. 분산은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5, 4, 20, 8, 40, 8, 3, 24, 144. 그러니까 12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항분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정규분포예요? 무게. 600개 물건 중에서 252 이상 258 이하의 물건이 나오는 확률이 5분의 2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평균이 240일 것이다. 자, 그럼 됐어. 이제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x가 얘가 확률 변수, 이게 평균이니까 x에 대한 252 이상, 258 이하. 이걸 다시 확률을 계산하면 뭐 해야 돼요?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지. 자, 얘가 12죠. 그리고 분산이 144니까 표준 12야. 12에 252 마이너스. 자, 계산했더니 얘는 12분의 10이니까 1. 얘는 12분의 18이니까 얘가 2분의 12분의 18이니까 2분의 3. 1.5. 자, 이 확률을 우리가 표를 보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표를 볼까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려면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 값을 떼면 되겠죠? 자, 0부터 1.5는 0.43이고 거기서 0부터 1까지는 0.35니까 빼면 0.08을 우리가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8% 정도 된다는 얘기죠. 8%.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188번.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느 제지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한 개의 길이는, 자, 얘는 모 표준 편차가 2니까 모 평균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야. 자, 표준 편차는 2니까 2m니까 이렇게 놓고,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64개를 이미 추출했어. 자, 표본의 크기가 64예요. 그러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표본의 크기가 64니까 64분의 4를 됐지? 그럼 뭐야 결국? 자, 정리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16분의 1.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4분의 1이다. 얘를 가지고 생각을 일단 합시다. 자, 근데 이제 64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이미 추출해서 측정한 결과 이 길이의 평균이 50m예요. 50m. 그럼 뭐예요? 표본의 평균이 50이다. 그지? 64개를 다 더해서 64로 나눴더니 50이 나왔다는 얘기야. 한 개 길이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자, 95%는 뭐 튀어나와야 돼요? (1.96) 자, 그럼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앞에서 했던 거지. 신뢰 구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4분의 1인 거 이용해서 바로 볼게. 노평균의 범위는, 자,
표본의 평균이 50이니까 표본의 평균 50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4분의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50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된다는 거지. 얘가 4로 나눠지죠. 0.4416 4936. 맞죠? 자, 그러면 얘는 50.49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는 0.49를 빼면 49.51.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이 뭔지 몰라도 49.51보다 크거나 같고 50.49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다음 그 다음에 191번을 한번 해봅시다. 모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음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 평균 몰라. 모 표준 편차가 50. 크기가 n. 표본을 척추했어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그거를 FN이라고 하죠. FN을 표현하면 되죠. 자, 신뢰도가 95%니까 아까처럼 1.96으로 가면 되죠. 자,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식이. 자, 표본의 크기가 n인데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50이죠. 그지? 그러면 루트 m분의 50. 이게 FN이다. FN을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지. 자, 뭘 계산하는 거예요? FN의 제곱, FN제곱, 그 다음에 이게 197이다.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식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100이니까 n분의 196의 제곱 플러스 루트 n제곱이니까 n분의, 자, 이것도 196이 되네. 그게 197이다. 0분의 n 곱하면 196의 제곱 더하기 196은 197의 n이다. 자,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죠. 196으로 묶어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보면 바로 보이죠? 양변을 197로 나누면 따라서 n은 얼마다? 196이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92번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신뢰도 95%.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신뢰도가 알파 %인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 L이 나왔어요. 알파가 뭔지 구하라. 여기 문제 보면 Z 표준했을 때 Z가 절대값 Z가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0.845. 그다음에 1.96은 아까 많이 나와서 신뢰도 95%고 두 개를 이용하라는 거지. 그럼 뭐 눈치채서 알겠지만 얘일 것 같아. 우리가 많이 풀어보겠다. 일단 보잖아, 감이. 자, 봅시다. 그러면 L부터 보자. L은 얼마야? 바로 계산해야지. 2 곱하기 1.96 곱하기 크기가 n이었으니까 루트 n분의 10. 이게 n이에요. 근데 7분의 5l은 2 곱하기 뭔지 몰라. 이거 그냥 K를 볼게요. K. 신뢰도가 알파 %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어떤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알파 %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K부터 마이너스 K까지의 값이 알파 %면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얘가 K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L이 얘니까 요 L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 얘를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7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없어지죠? 2도 없어지지. k는 7분의 5 곱하기 100분의 196으로 계산합시다. 22 7, 24 8, 7에 56 그러면 4, 5, 20 4, 7에 20 이게 1.4죠? 나왔네요. 아, K가 1.4구나. 그럼 뭐예요? 요거지. 그러니까 알파는 뭐냐? 얘가 1.4니까 결국은 0.84 84%다. 됐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다 결석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일로 테스트지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제출을 하세요, 저한테. 그 채점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풀었죠? 교재에 있는 문제 뒤에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요거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외에는 과제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오늘 개념 정의까지 한번 싹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 테스트지 보내주면 그거 풀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어차피 둘 다 학원으로 오니까 선생님이 그걸 거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